자, 그 88페이지 봐봐. 88페이지 보면은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속도가 있었고요. V는 T분 S. 그 다음에 가속도가 있었지. 저기 뭐야, A는 T분 델타 V. 자, 의미는 다 알죠, 이제. 너네가 이제 내가 이런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물리를 할 때는 뭐 식도 있고 되게 공식이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의미적으로 봤을 때 얘가 속도라는 거는 예를 들어 플러스 2m/s다 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러면 플러스 2m/s 뜻이 뭐냐면 1초에 2m씩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1초에 2m씩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이런 뜻이고, 가속도가 플러스 2m/s 제곱이다 이러면은 1초에 속도를 2m/s씩 더해주고 있다는 뜻이죠. 플러스 방향으로. 오른쪽 플러스 2m/s를 1초에 더해주고 있다는 뜻이고, 가속도의 의미가 우리가 저번에 속도를 더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마지막에 했던 얘기 맞죠? 이거 플러스 V 플러스 A 했던 거. 부호가 일치하면은, 즉 플러스 V가 속도의 부호와 다시 할게. 속도의 부호와 가속도의 부호 라는 게 있었는데, 속도의 부호는 뭘 의미하는 거였어? 물체의 운동하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야. 맞지? 플러스 V면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거고, 마이너스 V 왼쪽으로 운동하는 거야. 가속도의 부호는 힘의 방향이었어. 이 얘기는 안 했지. 그치? 가속도의 부호라는 거는 힘의 방향이에요. 힘. 자, 이제 힘이라는 게 나오는데, 힘이 우리가 중력도 봤었잖아. 힘이라는 거는 그 힘의 정의가 뭐냐면은, 힘의 정의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을 우리 힘이라고 하거든? 운동 상태. 그러니까 정확한 정의는 물체의 모양이나 또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건데, 모양은 변하는 경우가 없다고 보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 운동 상태가 변하고, 그 운동 상태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속도. 그럼 속도 변화를 세 글자로 뭐라 불렀어? 속도 변화. 세 글자로. 가속도. 가속도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있지만 느려지는 것도 있다 그랬지. 속도 변화를 가속도라고 했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힘이라는 거는 속도의 그 변화, 즉 가속도다. 따라서 힘과 가속도는 그냥 같은 거예요. 저번에 F는 MA도 했었나? 내가 써줬니? 본 적 있지? F는 MA. 이게 유명한 뉴턴의 운동 법칙이잖아요. 그치? F는 힘이고요. M은 질량, A는 가속도. 그러니까 힘을 주면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의 크기를 가진다. 어떤 물체에게 힘이 작용하면 그 질량 곱하기 가속도만큼의 어떤 효과를 낼 것이다라는 건데, 질량이라는 건 어차피 고정되어 있는 값이거든, 그냥. 그러면 뭐만 생각하면 돼? 힘은 곧 가속도다. F는 MA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가속도의 부호라는 건 결국 힘을 준 방향이다. 당연한 얘기야.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놈한테 오른쪽으로 힘주면 어떻게 돼? 속도가 빨라지죠.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놈한테 왼쪽으로 힘주면 느려지겠지.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 가속도의 부호가 일치했을 때 어떻게 했어? 일치하면은 속도가 증가했죠. 반대면 어땠니? 속도가 감소했어요. 맞지? 그 다음에 수직일 때는 그것도 했었지. 얘가 정확하게 수직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했어? 수직으로 주면은 이때는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하죠. 속력, 여기서 말하는 건 속력이야. 속력 자체는 변화가 없지. 크기 또는 빠르기, 속력은 변화가 없고, 하지만 속도는 변한다 했죠. 속도. 여기서 말하는 속도는 뭐야? 방향을 얘기하는 거지. 방향의 변화는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걸 마무리로 할 때 우리 인공위성이나 이런 거 중력, 그 뉴턴 만율력 이런 거 얘기 안 했었지. 요거 가지고 수직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얘기할게요. 이거는 정리 마무리할게. 포물수 운동 같은 거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왼쪽에 88페이지 왼쪽에 등속도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를 그리는 게 있어. 자, 이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물체 운동 중에서 등속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등속도 운동은 속도가 뭐 하는 운동이냐면 일정한 운동이죠.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는,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고, 얘는 가속도가 0이에요. 가속도, 속도 변화가 없는 운동이지. 자, 얘를 갖다 우리가 그래프로 해석을 해서 그릴 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에 ST라고 쓰고요. VT라고 써서 그래프를 두 가지를 그리거든. 이 등속도 운동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이제 S는 뭐냐면 여기다 변이라고 쓰시면 돼요. 변이. 여기는 속도가 되겠지. 변이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이렇게 표시가 되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등속도니까 속도가 일정해서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속도가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쭉 간다. 예를 들면 플러스 2m/s라고 쓰시면은 얘는 속도가 1초가 지나도 변하지 않아. 맞지? 아까 우리가 플러스 2m/s 뜻이 뭐냐면은 1초에 오른쪽으로 2m씩 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1초가 지나면 몇 미터를 가냐면은 2m를 가죠. 2초가 지나면 총 몇 미터 가니? 총 4m를 가고요. 만약에 3초까지만 간다고 쳐도 총 6m를 가지. 따라서 이 그래프의 밑넓이에 해당하는 그 거리를, 위치를 갈 수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가 이 밑넓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 크기를, 밑넓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변위라고 얘기하죠. 변위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하죠. 델타 S. 얼마 몇 미터 갈 수 있는지를 표시한다는 거. 됐지?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이 상황을 그대로 다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1초가 지났을 때 몇 미터까지 갔냐면 2미터까지 가고요. 2초가 지나면 4미터까지 갔고요. 3초가 지나면 6미터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완성해주면은 1초일 때 2미터, 2초일 때 4미터, 3초일 때는 6미터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지? 일반적인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게 뭐니? 기울기. 그래프의 기울기인데 X축 중간항분의 Y축 중간항이니까 뭐가 돼? 속도가 되죠, 속도. 그치? 그래서 기울기는 T분의 S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속도 V를 얘기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속력이다, 속력. 속도다, 속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지? 가장 기본적인 뭐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 속력 시간 그래프. 그러니까 이동거리 속력을 굳이 구분하려고 안 해도 돼. 우리가 배울 때는. 그냥 이제 보통 문제 물어볼 때는 크기 많이 물어보니까. 근데 이제 속도라는 개념이라는 거는 방향에 주의해야 된다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표시를 하는 게 등속도 운동에 대한 그래프였고, 자, 두 번째는 보시면은 등가속도 운동이죠. 자, 얘를 좀 주의 깊게 좀 생각해 놔야 되지. 등 가속도는 가속도가 일정한 거잖아. 얘는 가속도가 일정해. 가속도가 0이 아닌 거죠, 이제. 가속도가 일정한데 얘는 그래프를 3개를 그릴 거거든. 그래서 총 3개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각각 Y축에는 S, 별이 T, 그다음에는 속력 V, 속도 VT 그래프, 가속도 A, T 그래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거부터 해볼게. 여기 오른쪽에 자, 얘는 지금 가속도가 이렇게 플러스 2m/s 제곱으로 일정해요. 자, 잘 봐봐. 가속도가 플러스 2면은 얘는 지금 속도가 빨라지니 느려지니? 빨라져? 느려져? 알 수 없죠. 그지? 이건 알 수 없어. 왜 알 수 없어? 그지? 얘 초기 운동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모르잖아. 플러스 V인지 마이너스 V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가속도 플러스라고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얘 속도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었으면 얘는 느려질 거거든. 만약에 플러스였으면 빨라질 거고. 그지? 그래서 이제 초기 조건이 되게 중요하고요. 얘는 초기 조건은 V0는 처음 속도를 얘기하는 거다. 처음 속도가 0이라는 조건을 줄게. 그냥 정지해 있었어요. 가만히 멈춰 있었어. 그러면 오른쪽으로 속도 더해주면 오른쪽으로 가겠지. 운동하기 시작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처음 속도는 0이라는 게 판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대로 완성해보면 그래프 1초 지났을 때, 2초 지났을 때, 3초 지났을 때 각각 이 밑넓이를 구해주잖아? 1초 지나면 속도를 플러스 2를 더해준 거야. 2초 지나면 속도 플러스 2를 더 더해서 플러스 4가 되죠. 3초가 지나면 속도를 플러스 2를 더 더해서 총 얼마가 돼? 플러스 6이 되지. 그러니까 즉 그래프의 밑넓이에 해당하는 것만큼 플러스 6이거든요. 속도를 더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밑넓이는요. 이 밑넓이 아까 쟤랑 똑같은 건데 이 밑넓이를 구하면 A 곱하기 T거든. A 곱하기 T는 뭐냐면 델타 V죠. 가속도가 지금 A는 델타 T분의 델타 V인데 이게 밑넓이. 밑넓이는 속도의 변화량. 이 속도 얼마 변했어? 6만큼 변하거든.
그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를 다시 1초, 2초, 3초 했을 때 2, 4, 6까지 속도가 쭉 증가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래프의 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민너비는 뭐였다? 변이었죠. 얘는 델타 S라고 쓰면 되겠죠. 변위. 많이? 그래서 델타 S를 그리면은 민넓이를 그려주면 얼마가 돼? 여기서 계산하면 이거 얼마니? 1. 이거는 3이죠. 1. 얘는 얼마니? 5죠. 너네는 알고 있지 이거. 135 내가 예전에 알고 있지. 그치? 속도 시간 그래프 할 때 속도 그 등속도 등각도 운동할 때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야. 그래서 1초일 때 1m, 2초일 때는 4m, 3초일 때는 9m까지 그 변이가 증가하니까 2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서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다? 속도를 의미한다. 기울기는 속도를 의미하고 여기서 민넓이는 가속도를 의미한다. 맞죠? 이 기울기는 아이고 잘못 썼네. 민넓이는 변이고 민넓이는 변이고 기울기가 속도를 의미하죠. 이 기울기는 1분의 2, 1분의 2, 1분의 2씩해서 플러스 2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런 왔다 갔다 관계를 좀 아시면 좋아요. 변이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가속도 시간 그래프 뭐 다 알고 있고 내용 정리가 되겠지만 이거 반드시 연습하고 기본적인 거니까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은 얘를 갖다 내가 설명을 이렇게 할 거거든. 중력이 작용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중력이 작용하면은 뭐 물체 놨을 때 가속도 운동 하겠죠. 등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그 전에 이거 몇 개 마무리 좀 해볼게.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너네가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여기다 그래프 하나 새로 그릴게. 이거 많이 쓰죠. 이렇게 놓고서는 얘가 지금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같은 시간 간격으로 나눠주잖아. 이렇게 얘가 예를 들어서 이게 t초고요, 2t초고 얘가 3t초야. 이렇게 t, 2t, 3t가 지나면서 얘가 가는 첫 번째 0에서 t초까지 구간의 이 변이를 s라고 한다면 두 번째 구간에서의 변이는 무조건 s의 몇 배야? 3배죠. 요 넓이는. 그치? 이거 3등분 할 수 있지. 이렇게 딱 정확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에서는 마찬가지로 변이가 몇 배가 돼? 5배가 되죠. 항상. 하나, 둘, 셋, 넷, 5배에서 얘가 3s, 얘는 5s의 변이를 가진다. 맞지? 이건 무조건이에요. 어떨 때? 처음 속도가 0일 때, 등 가속도 운동을 할 때, 기울기가 일정한 이 운동을 할 때 보시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여기 속도값을 v, 여기 속도값을 2v, 여기 속도값을 3v라고 놓으시면은 등가속도 운동은 항상 이런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다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3t 동안 전체 몇 s를 간 거냐면은 전체 9s를 간 거죠. 이게 바로 얘의 속력 v가 되는 거지. 맞아? 3t라는 시간 동안 9s만큼 간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바로 속도예요. 속도 v. 이 v인데 우리가 이걸 접근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 바로 평균 속도라는 개념이죠. 저번 시간에 평균 속도 얘기했니? 안 했어? 평균 속도가 뭔지 알죠? 평균 속도는 기본적으로 이런 뜻이야.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한 게 평균 속도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면 얘가 실제로는 3t 동안 9s를 갔어. 3t 동안 9s를 갔는데 얘가 이게 빨라지면서 갔거든. 속도가. 그러면서 변이가 점점 늘어났죠. 근데 이걸 애초에 평균 속도라는 개념은 우리가 가정을 하나 하죠. 무슨 운동으로 가정하냐면은 등속도 운동으로 가정을 해. 얘가 처음부터 등속도 운동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얘가 3t 동안 9s를 갔으니까 얘는 1초에 얼마씩 간 거니 결국? 1t초 동안 3s씩 간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 속력은 사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평균 속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평균 속도잖아. 결과적으로 t초 동안 3s 갔으니까. 그래서 등속도로 가정을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어차피 변이는 결과죠. 이 변이는 결과는 일정하거든. 바뀌지 않거든. 어차피 얘가 3t 동안 9s 갔다는 사실이 바뀌지 않으니까 물체 해석을 아예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갔다. 이 넓이를 구하자. 얘가 3부의 속력을 가지면요 3t 동안 3부의 속력으로 3t 동안 가면은 전체 9s를 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가냐 이렇게 가냐는 등가속도 운동으로 가냐 등속도 운동으로 가냐의 차이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보시면은 등가속도 운동을 이렇게 평균속도를 써가지고 등속도 운동으로 바꿔놓고 풀 수 있다는 거지. 평균속도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건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돼요. 평균속도에 대한 개념. 전체 시간 동안 전체 가는 변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일정화해야 되는 거예요? 응? 일정. 어디? 아 그러네. 2로 나눠야 되잖아요. 9이 2분의 3분이니까 2분의 3분이네. 그러네. 평균 속도는 그럼 2분의 3분이야? 아, 잘못 그렸네. 그 2분의 1을 곱해야 돼. 삼각형을. 맞지? 응. 됐죠? 여기 V라고 쓰면 안 되겠네? V 프라임이라고 쓸까? 그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용하는 거죠. 너네는 분명히 문제가 조금 복잡하게 나온다면 이렇게 나와요. 봐봐. 이게 중력, 자유낙하가 중력이 작용해서 중력이라에 작용하면 중력 가속도가 있는 것이고, 중력 가속도는 G라고 표시가 되고 10m/s 제곱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했죠. 중력의 크기는 10m/s 제곱. 1초의 속도가 10씩 변한다는 뜻이지. 그치? 자, 만약에 처음 속도가 0인데 얘를 자유낙하 시켜서 놨어요. 놓으면 쭉 낙하해서 1초 동안 몇 미터 낙하니? 1초가 지났어? 속도가 얼마야? 1초가 지나면? 0에서 시작해서 9.8 대신 10으로 계산합시다. 10m/s 속도 가지겠지. 그럼 그때 동안 낙하한 거리 얼마야? 10m? 네. 1초 동안 속도가 10까지 증가하죠. 낙하한 거리 얼마야? 이런 아마추어적인 실수를 하면 안 되는. 5죠. 10m가 아니라. 이거 애들이 많이 10m/s니까 10m 간다고 생각하는데 10m/s로 등속도 운동을 해야 10m 가는 거지. 근데 얘는 속도가 0에서부터 빨라지면서 갔죠. 그치? 얘는 몇 미터야? 5m야. 이거 외워놔야지 그냥. 응? 1초 동안 낙하한 거리 5m요. 맞지? 1초 동안 낙하한 거리는 5m야. 1초에. 이게 왜 5m가 되냐면은 이걸 우리가 VT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처음 속도가 0이고요. 속도가 증가할 것인데 기울기가 10 나와야 돼. 맞지? 가속도가 10이니까. 그 다음에 시간은 몇 초 걸렸어 지금? 1초예요. 속도는 얼마까지 가야 돼 그럼? 10m/s까지 가야 돼. 그러면 이 민넓이가 바로 변이죠. 민넓이. 그래서 이 변이를 구하면 5m가 나옵니다. 맞지? 5m 낙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자, 그 다음에 1초 더 지났어. 낙하 더 했어. 2초가 됐어. 몇 m/s야? 몇 미터 낙하니 더? 낙하 거리 얼마야? 1초에서부터요? 1초부터. 15m. 그지? 여기서의 이 거리는 15m. 무조건 몇 배여야 돼? 첫 번째 변이의 3배. 그지? 이게 135로 간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변이의 3배만큼 증가하죠. 이거 그래프를 이어주면 만약에 1초가 더 지났을 때는 2초고, 그래프 이렇게 이어지니까 여기까지 왔을 것이고, 이게 또 정확하게 3배 더. 맞지? 그러니까 너네는 이거 그냥 외워놔. 숫자를. 대표 숫자요. 얘 자유낙하 시작해서 1초 동안 속도가 10까지 빨라지고 5m 낙하. 그 다음 15m 낙하. 그 다음 몇 미터 낙하? 그 다음 25. 그 다음 35. 35. 그 다음 45. 그래, 그렇게 나가는 거야 무조건. 그지? 일정하게 정해져서 이 숫자는 대표적이야. 야, 그럼 너네가 이렇게 하는 거다. 45m가 나왔어, 높이가. 그럼 몇 초 낙하했다는 거야? 3초. 그치?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중력 가속도 10으로 놓으면은 5, 15, 25, 35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문제 풀다 보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이런 거. 평균 속도를 써볼게. 봐봐. 얘를 보세요. 처음 속도 0이었죠? 낮은 속도 10이지? 평균 속도 얼마야? 5m/s. 처음 속도 더하기 낮은 속도 나누기 2. 그지? 5m/s 곱하기 몇 초 걸렸어, 여기까지? 1초.
5m 가는 거야. 얘 처음 속도 얼마야? 10이죠. 나중 속도 얼마야? 20이죠. 평균 속도 얼마니? 15m. 곱하기 몇 초? 1초. 이렇게 되는 거지. 얘 처음 속도 0, 나중 속도 얼마? 20. 그럼 평균 속도 얼마? 10. 그러면 몇 초 걸렸어? 2초. 그래서 전체 20.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어? 이거를 있잖아. 내가 이렇게도 설명하고 그래프 그리고 막 이런 거 설명 많이 하는데 너네 이제 이런 것도 좀 하는 게 좋아. 이제 공식 같은 거 있지. 식 쓰는 거. 식 쓰는 방법을 조금 이제 그 내신이니까 우리는 좀 익힐 필요는 있어요. 이거 한번 정리는 한번 해낼 필요가 있고 기본이 되는 식이거든. 자,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일반화된 그래프인데 처음 속도가 0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나중 속도는 여기다 놓고 V라고 놓을게요. 시간은 T초. 변이는 S겠죠. 밑넓이가 변이가 되고 기울기는 뭐가 된다? A, 가속도가 되죠. 맞니? 이렇게. 공식이랄 건 아니고 사실 얘들아 여기다가 A를 표시해봐. A는 T분의 V 마이너스 V0 맞죠? 델타 V지 이게. 델타 V는 나중 거 처음 거 빼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 정리한 식이 하나 있어. V는 V0 플러스 A T 라는 식이 하나 있겠죠? 그지? 그리고 이걸 중력 버전으로 바꿔주면은 A 대신에 뭐만 써주면 되는 거야? G만 쓰면 되죠. 따라서 V는 GT라고 쓰시면 돼요. 되게 당연한 얘기야. 공식을 써서 외워서 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변이를 물어볼 수가 있어. 변이 S는 근데 이 변이를 이제 중력 버전으로 바꿔주면은 S 대신에 H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거는 S는 H는 쓸 거고. 자, S는 자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이 밑넓이를 구하면 되거든. 이 밑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밑넓이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네모 넓이를 구한 다음에 세모 넓이를 더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네모 넓이는 뭐야? V0 T 플러스 이렇게 해서 얼마니? 2분의 이게 AT죠. 요게 델타 V니까 V 마이너스 V0니까 V 마이너스 V0는 AT잖아. 그래서 2분의 1 AT의 제곱이 돼. 맞죠? 이걸 우리 자유낙하의 중력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니? V0t는 지워버려. 처음 속도 0이니까. 보통 자유낙하 시키면. 자유낙하면 처음 속도가 0인 거야, 보통. H는 한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되냐면 2분의 1 GT의 제곱이 돼요. 이렇게 쓰면 되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식이 있어. 자, 봐봐. T는 뭐겠어? 루트 G분의 이 H라는 공식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거 뭐 외울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루트 G분의 이 H라는 식이 하나 있죠. 이거는 그냥 이제 가끔 가다 막 그 학교 선생님이 설명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이 있어. T를 구하는 식은 뭐 루트 G분의 2H 이렇게 하는데 외우지 않아도 되겠죠. 절대 전혀 외우지 않아도 돼. 마지막 하나의 식은 뭐냐면은 요 녀석과 요 녀석 두 개를 연립해서 T를 제거한 식이 하나 있어. 시간을 제거하는 식이 하나 있고요. 그 식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은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라는 식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나왔냐? 요 식과 요 식을요 두 개를 연립해요. 시간을 제거하는 거죠. 시간을 소거한다. T를 소거하는 식을 하나 만든다. 정리를 하시면 그럼 이게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야. 처음 속도가 0이니까 이거 지워버리고 A 대신에 E, G, S 대신에 H 쓰고 V 제곱을 쓰시면 되거든. 따라서 마무리하면 V는 루트 EG H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또는 H는 2G분의 V제곱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전혀 쓸데없는 식들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이걸 너네가 암기한 다음에 물체 이거 푸는데 갑자기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루트 EGH를 써가지고 풀지는 일은 나는 없다고 보거든. 그죠? 근데 요것들은 나중에는 물리투에서는 이걸 직접적으로 쓰거든. 그냥 왜냐면은 이런 문제들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값이 뭐냐면 시간이야. T가 되게 중요해요. 시간이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 그럼 이제 물체 운동할 때는 G를 놔버리고 그냥 이렇게 T를 이렇게 놔버려요. 그냥 이렇게 놓고서 막 식을 전개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 어떨 때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는 물체 운동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물체 운동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식을 쓰는 게 편해지고 우리 같이 이렇게 그냥 어떤 물체 던져가지고 떨어지거나 뭐 몇 미터 가고 속도 얼마 증가하고 시간이 몇 초 걸렸고 이런 거는 되게 간단한 운동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프나 아니면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죠. 그냥 평균 속도 같은 거 계산해가지고 이게 훨씬 더 편하니까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일단 좀 지웠다가 할게. 하셔야 돼요. 이거 한번 해볼게. 그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 20m/s로 던졌어. 바닥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올라갈 때 플러스라고 할게요. 플러스 20m/s. 아래쪽으로 가서 또 마이너스 G라 그럴게. 10m/s. 마이너스 10m/s. 그럼 얘가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 속도가 얼마니? 최고점 올라가면 속도 0 되겠죠. 그럼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높이를 계산할 수 있을까?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높이? 얘가 20m/s로 출발하면 가속도가 마이너스 10이면 1초의 속도를 마이너스 10씩 더한다는 뜻이지. 그러면은 얘가 1초가 지나면 속도가 얼마가 돼? 이게 되겠죠. 1초 뒤. 얘 1초 때야. 이게 0초고 1초. 그러면 이제 2초가 되면 속도가 여기서 얼마가 돼? 0이 되겠죠? 0, 2초. 이때가 2초 때. 그럼 이때까지 올라간 높이는 몇 미터? 20m. 20m인 거 알겠어? 이거 우리가 그래프로 그릴 수 있겠죠?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그래프를 그대로 옮겨서 그리는 연습은 자, 처음 속도가 20이야. 그러니까 부호는 우리가 알아서 정하면 돼요. 만약에 올라가는 방향을 만약에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로 정했다면 가속도는 플러스로 잡으면 돼. 반대 방향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속도를 처음에 플러스 20으로 놨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속도 시간 그래프죠.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렸을 때 처음에 20이었지만 2초 뒤에는 무조건 속도가 0이 될 거야. 맞지? 왜냐면 가속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 나와야 되거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 맞지? 그래서 이 마이너스 10이고 얘가 2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 넓이를 구하면은 변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변이가 얼마냐면 20이 나오죠. 20m. 아니면 우리 뭐 하면 되니? 평균 속도 쓰면 되잖아. 1초의 속도가 10씩 변하니까 20m/s가 0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2초야. 맞지? 그러면은 얘 평균 속도 얼마니? 20에서 0까지 10m/s가 평균 속도지. 곱하기 2초 하면 돼요. 맞아? 그러면 20m 가잖아. 이게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높이 구하는 방법. 따라서 얘는 20m. 그 다음에 요 1초일 때 높이는 얼마냐면은 우리가 이거 20 구할 때 이거 딱 반 갈라놓으면 3대 1이지 얘가 항상. 그러니까 여기는 15m, 여기는 5m. 그러니까 아까 자유낙하 했던 거랑 똑같아요 얘는 지금. 그러니까 숫자는 중력 가속도가 작용해가지고 물체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뭐 이런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항상 저런 숫자가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 패턴이 너네가 정리가 되면은 돼요. 맞죠? 그리고 시간 더 이으면 얘가 내려가겠죠. 내려가서 다시 돌아올 거야. 돌아오면은 여기 좀 더 이어가지고 여기까지 구해놓고 4초 걸리겠고 얘는 다시 마이너스 20m 처음에 돌아오겠죠. 여기까지. 이게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고 이게 하나. 그 다음에 너네가 가속도 시간 그래프는 쉽게 그릴 수 있겠지. 가속도 시간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돼? 가속도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0 쭉 그냥 이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변이 시간 그래프. 자, 이건 좀 그려보자. S, T 그래프. 변이 시간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돼? 일단 2초일 때는 변이가 얼마니? 20이죠. 1초일 때는 변이가 15지 여기. 그지? 15.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그림을 그리면은 맞아?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읽어주면 뭐가 나와? 기울기를 읽어주면 속도가 나오죠. 최고점에서 기울기 얼마니? 0이죠. 속도가 0이니까. 그래서 저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형태의 운동을 다 표시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이거 조금밖에 안 했잖아, 저번 시간에. 그지? 자, 봐봐. 이제 우리 저번에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 물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이 물체를 여기서 수평 방향으로 던질 거야. 근데 이 수평 방향으로 던지면은
이 물체가 날아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뭘 받냐면 중력을 아래쪽으로 받죠. 그러니까 물체는 지금 이쪽으로 가려고 지금 운동방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중력이 이렇게 수직으로 당기고 있는 거야. 이게 중력이죠. 그죠? 중력. 그럼 이제 중력에 대한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은 우리가 저번에 아까 전에 알짜 힘에 관계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곧 가속도라고 얘기했었지. 알짜 힘은 가속도. 뭐라고 썼냐면은 F는 MA라고 썼었어. 맞죠? 그 F는 MA라고 쓰는데 이거 만율력 우리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어? M 쓴 다음에 여기다가 R 제곱분의 라지 G, 라지 M 쓴 거 있잖아. 이거 지구 반지름, 지구 질량, 지구 그 중력 상수 계산해가지고 집어넣으니까 이게 얼마가 나왔다고? 요 왼쪽에 있는 항이 요게 오른쪽에 있는 항이 요게 얼마 나왔어? 이게 G가 나온 거잖아. 이게 9.8 나온 거잖아. 이게 그지? G가 나온 거야. 그래서 W는 mg, F는 ma, mg 이렇게 썼잖아. 얘는 중력을 우리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 얘 물체의 질량이 만약에 m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중력은 mg만큼의 힘을 받아요. 가속도는 g예요. 아래쪽으로. 1초의 속도가 10씩 빨라져야 돼. 아래쪽으로. 하지만 이 수평 방향 쪽으로는 아니지. 수평 방향은 힘을 받지 않잖아. 수직으로 받잖아. 수평 방향으로 힘을 수직으로 받으면 수평 방향으로 속력이 변해 안 변해? 힘을 수직으로 받으면은 이 수평 방향의 속력은 안 바뀌죠. 다만 뭐는 바뀌어야 돼? 방향은 바뀌지. 이게 처음 상황이야. 처음 상황에는 물체의 속력이 바뀌지 않고 운동 방향만 바뀌어요. 맞지? 그래서 있잖아. 얘는 만약에 이게 우리가 평면상에서 운동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평면상에서 운동을 하면은 마찰이 없다고 칠게요. 바닥에 마찰이 없어. 바닥에 마찰이 없다고 하면은 얘가 만약에 10m/s의 속도를 가지면은 쭉 1초에 10m, 10m, 10m 해서 무슨 운동하니 얘는? 1초에 10m씩 계속 가겠지? 등속도 운동을 하겠죠? 등속도 운동? 그 다음에 어떤 물체를 여기서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놓으면은 쭉 떨어져 낙하하지. 그럼 이거는 1초 지나면 몇 미터? 5m. 2초 지나면 몇 미터? 15m. 3초 지나면 25m 이렇게 낙하할 거 아니야. 이 두 가지의 복합적인 운동을 보인다고 얘는. 얘는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면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하잖아. 등속도 등가속도 운동. 그러니까 요 수평방의 운동은요. 우리가 무슨 운동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얘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수직 방향으로 운동하는 거는 이 수직 방향의 운동은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G인 거고. 따라서 이 물체의 운동 분석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하시면 돼요. 근데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이 물체는 죽었다 깨어나도 중력을 수직으로 받을 필요가 저 수직이야 무조건 힘이 중력이. 그러니까 절대로 얘에 대한 속력 크기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 등속도 운동 항상 유지가 돼요. 다만 자 잡아 예를 들어서 얘가 질량이 m인데 그 던졌어. 예를 들어 수평 방향 속도를 얼마로 하냐면 우리가 한 2m/s 속도로 던졌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 딱 던진 순간으로부터 1초가 지났어. 그럼 얘가 어디로 갈 것 같니? 1초가 지나면요. 자, 여기서 시작했지? 그럼 1초 동안 2m를 가야 돼. 맞지? 2m를 가요. 수평 방향으로. 맞지? 하지만 수직 방향으로 이제 뭐야? 수평 방향으로 2m/s 속력을 가졌으면은 수직 방향으로는 처음 속력이 얼마인 거니? 0인 거잖아. 그럼 얘는 몇 미터 낙하할 수 있어? 5m 낙하하죠. 그러니까 얘는 1초 동안 수평 방향으로는 2m를 가지만 수직 방향으로 몇 미터 가야 돼? 요 5m를 간단 말이야. 이게 5m예요. 이 안이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있잖아. 여기까지 도달해 와야 돼. 쟤는. 맞아. 맞죠?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수직이니까 쭉 이어져 갈 것이고 수직 방향으로는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중력만 받아서 낙하하는 운동이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5m 위치에 여기. 이때 얘는 속력이 잘 봐. 속력이 이쪽으로 얼마니? 2m/s의 속력 가지고 이쪽으로 얼마를 가져야 돼? 10m/s를 가져야 돼. 여기서. 따라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얘가 속도가 원래 벡터거든. 그래서 벡터라서 그 너네 중학교 때도 배웠던 내용이니까 평형사변화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벡터를 합성하는 힘을 합성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합성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얘는 속도가 실제로 이 방향을 가져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이 방향의 접선 속도를 가지고요.
접선 속도. 그래서 실제 물체 경로를 중간에 분석해 보잖아. 그러면 얘가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이렇게 경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접선 속도 가지고. 맞아? 맞죠? 그리고 나서 1초만 더 지나볼까? 1초 더 지났어. 그럼 여기서 이 시점으로부터 1초가 더 지나면은 얘는 그래도 몇 미터를 가는 거야? 2미터를 가겠죠. 수평 방향으로. 그지? 2미터를 더 가서 여기 2미터 더 이 위치로 X축 위치는 여기서 끝날 건데 Y축의 방향을 보시면은 아래쪽으로 보시면 연직방으로 10m/s 얼마로 증가해야 돼? 20으로 증가하겠지. 그럼 얘가 1초가 지나면 몇 미터 낙하한다고? 몇 미터 낙하해? 15m 더 낙하해야 돼. 그러니까 요 위치로부터 여기서 시작해서 5m 낙하한 것보다 15m 더. 이 정도로 칠게요. 여기다. 여기까지 왔다고 칠까 이렇게? 대충 15 맞지? 맞죠? 여기까지 올 거라고. 그럼 이쪽 속력은 얼마니 지금? 그대로 2m/s죠? 맞아? 하지만 수직방의 속도 얼마가 돼? 20m/s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력 만들기. 이게 사실 이게 좀 내가 10을 이거를 좀 짧게 그릴게 일부러. 원래 정확하게 길이로 따져야 되는 게 맞는데 좀 짧게 그릴게요.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거의 중간 정로 여기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래서 좀 삐뚤어졌는데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제 속력 자체가 여기로 20m/s를 가져야 되고 접선 방향으로 속력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 방향의 속도를 이렇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대략적으로. 그럼 이제 예측되는 경로는 이제 계속해서 떠지겠죠. 이렇게. 이게 접선의 방향의 속력이니까. 이것도 운동 방향의 접선 방향의 속력이니까 이거 접선 방향. 맞아? 처음에 접선 방향 어디 방향이야? 여기 접선 방향이죠. 접선 방향. 너네가 이게 뭐냐면은 뉴턴의 운동 법칙, 운동 역학이라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게 뭐냐면은 얘를 던져서 몇 미터/s로 던지면 얘가 몇 초 뒤에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잖아. 그지? 이게 우리 지금 1초 뒤에 여기 있고 2초 뒤에 여기 있고 3초 뒤에 어디 있는지 정확히 예측 가능하지. 그지? 그래서 이게 그 당시는 진짜 대단했지. 이게 뉴턴이 운동 법칙이 만들어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 그거 엄청 이게 의미가 사실 너 운동 뭐 힘 배우고 막 계산하고 이런 거 가속도 이런 거 있잖아. 미분 이런 거 이때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 미분이 왜 중요한지 알아? 미적분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야. 미분을 할 줄 알면은. 그잖아. 얘가 지금 우리는 얘를 2m/s 즉 어떤 초기 조건을 알면 그 이후의 미래 상황을 다 알 수 있거든. 그잖아. 얘가 2m/s로 오른쪽으로 던져진 순간 앞으로 얘는 10초 뒤에 어디가 있는지 정확하게 내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딱 맞아 떨어지게 운동하는 거야. 그지? 난리가 났죠 그때. 와, 엄청난 거야. 뉴턴이 그렇게 위대한 그 과학자라고 업적이 그렇게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요.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이거든요. 과학이긴 하지만 마치 그런 거 같지 막 예언이나 이런 느낌의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벡터적으로 해석하면 사실 더 들어가면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가볍게 이 정도만 하고 물리투에서는 이걸 계산 다 한단 말이지 실제로 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계산을 하진 않겠지만 이런 식의 운동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문제에서는 이런 게 간단하게 이런 거 나와. 조금 더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 6m/s의 속력으로 던지는데 얘를 45m 높이 던지는 거야. 던져요. 45m 높이에서 쭉 놓고 날아간대. 쭉 떨어졌어. 이 몇 미터냐? 몇 미터야? 18m. 맞아? 맞지? 왜 18m니? 얘 45m거든. 그지? 45m는 이 물체가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 3초가 걸려요. 맞지? 이게 자유 낙하하면. 그러니까 수직 방향은 무조건 수직 방향은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등가속도 운동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초거든. 그럼 3초 동안 낙하를 할 건데 3초 동안 얘는 6m/s가 수평 방향의 속력을 가지고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얘는 그지? 얘는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얘는 1초에 6m 총 3초 동안 가니까 얘는 그래 18m가 돼요. 이렇게 이해가죠? 이런 거 하고요. 마진편에 또 하나 어떤 물체가 또 있었는데 얘도
얘는 이제 던졌는데 여기 떨어진 거야. 이렇게 만났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높이가 다르네. 같은 높이에서 던졌대 이렇게. 얘는 속력이 얼마 던졌냐? 응? 물어보죠. 몇 미터인지는 뭐라 할까? 6미터 할까? 그러니까 이런 거 주는, 이렇게 주고, 이거 없고 이거 주고,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떻게 되냐? 얘는 속도 얼마야? 2m. 얘는 2m 버스가 나와야지. 그래야지 3초 만에 6m 가거든. 수평 방향으로. 얘는 몇 초? 아까 18m. 이렇게 찾는 거잖아. 이해 가죠 충분히? 충분히 할 수 있지. 거기에 89번, 89페이지. 수평방향으로 던져진 물체는 뭐 속력이 클수록 물체가 더 멀리 날아가죠. 처음 높이 같으면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걸릴 시간이 같다. 너네가 이걸 알아야 된다. 봐봐. 일단 첫 번째로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이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이유는 중력의 방향이 물체가 운동하려고 하는 방향과는 뭐야 지금 서로? 수직이죠. 그러니까 수평 방향의 속력은 건들지 않아. 중력은 적어도. 하지만 이 물체의 전체 속력을 보잖아. 얘 전체 속력 처음에는 얘가 속력이 이거거든. 나중에는 어떻게 되니? 요걸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렇게 바뀌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속력은 이게 맞아. 맞지? 여기에는 지금 봐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 처음 속력이 쟤를 기준으로 얘가 2잖아? 수직은 0이지. 수직 방향 속력이 0이야. 근데 여기서 나중에 속력은 등속도 운동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 X축 방향의 성분 속력은 2로 일정하거든? 근데 Y축으로 얼마가 생겼다고 지금? 이게 얼마가 생겨? 10이 생기는 거야. 맞아? 그래서 나중 속력이 얼마가 되는 거야? 요게 되는 거예요. 요게. 맞지? 그 다음에 이게 1초 때 상황이거든. 1초 때. 1초 후에. 2초가 지나잖아? 마찬가지로 수평 방향의 속력은 이걸로 유지가 돼. 똑같이 2야 그냥. 하지만 수직 방향의 속력이 얼마로 증가하니까? 20으로 증가하니까. 그럼 이거에 합력이 돼서 만들어서 얘는 실제로 속력은 이거예요. 속력. 그러니까 속력이 이거에서 출발해서 이걸로 바뀌고 이걸로 바뀌는 거야. 방향도 바뀌고 모두 바뀌어서 크기도 바뀌죠. 크기 바뀌는 거야 지금 이게. X축만 등속도지 실제 물체의 속도는 바뀌고 있어 계속해서. 그래요?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것도 많이 나오네. 야, 얘가 45m에서 낙하면은 보네. 응? 얘가 20m야. 낙하는데 몇 초 걸려? 몇 초 걸려? 2초 걸리죠? 자, 여기서 물체를 던져서 이렇게 떨어진 놈과 이렇게 떨어진 놈과 이렇게 떨어진 놈은 전부 다 뭐야? 떨어지는 시간은 전부 다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왜? 높이는 20으로 정해져 있지. 20m를 낙하는데 어떠한 물체든 간에 질량 상관없이 무조건 몇 초 걸려? 2초 걸려. 무조건. 그 아까 우리 식 중에 하나 있었죠? V는 루트 2G H라는 시간 하나 있었어. 나중에 떨어지기 직전 속력은 루트 2G H로 결정이 돼요. 질량이 상관없지. 높이 H만 따라 달라지는 거야 무조건. 무조건 얘가 출발하는 속력이 얼마가 됐든 간에 전부 다 수직 방향의 속력은 다 같이 떨어진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89페이지 내용 끝나죠. 이거. 하나만 더 할게. 문제 풀어봐서 알 거 아니야. 어떤 내용인지 알겠지, 얘들아.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얘기고. 자, 잘 봐. 여기다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아까 그 힘의 방향, 운동하는 방향이 수직이면은 방향만 변한다고 했지. 그런 운동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야. 반지름이 R인데 얘가 지금 이쪽으로 접선 방향 속도 V를 가지고 출발한 거야. 한 바퀴 돌아요. 한 바퀴를 도는데 얘가 지금 한 바퀴 도는데 속력은 바뀌어 안 바뀌어? 속력 안 바뀌죠. 왜 안 바뀌냐면은 얘는 지금 이쪽으로 힘을 받은 거야. 수직 방향으로. 물체는 어디로 가려고 해? 접선 방향으로 가려고 해.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틀어져서 왔어.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또 마찬가지로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고 싶어. 하지만 힘은 또 어디로 줘? 또 한 번 수직으로 주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가 또 만약에 날아가서 여기까지 와요. 접선방으로 날아가고 싶은데 힘은 또 어디로 주냐면 또 한 번 수직으로 계속 주거든. 이런 식으로 물체를 운동시킬 수가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계속 일정해요. 시계 같지. 시계. 등속 원운동이라는 말이 있어. 많이 들어봤죠?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은 등속이라는 말을 쓰는데 원으로 도니까 원운동이고 이 등속에서 속자가 무슨 속자냐면 속력할 때 속이니까 속도할 때 속일까? 속력이죠. 얘는 속도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그래. 속력이 바뀌는 운동이야. 얘는 등속도가 아니에요. 얘는 여기 오히려 얘는 가속도 운동이야. 얘가 가속도의 운동은 뭐냐면 물체를 운동시키는 뭐가 있기 때문에 원 중심을 향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심력이라는 힘으로 말을 해요. 구심력. 가속도 운동을 한다. 왜 가속도야? 얘는 속력, 크기는 일정하지만 계속해서 운동하는 방향이 변하니까 속도가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지? 이렇게 운동을 하면 돼요. 이거를 근데 뉴턴이 이 속도 가수 만들고 뭐 등가속도 운동 만들고 막 이렇게 할 때 이걸 알아버렸어. 아,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는 속도가 일정하구나. 아, 속도가 변하는구나. 가속도 운동이구나. 얘가 운동하는 건 구심력이라는 힘 때문에 운동하는구나. 그럼 등속도 원운동할 수 있구나. 근데 봤더니 라지 M 지구야. 주변에 스몰 m 뭘까요? 달이 있네. 달은 지구가 당기니 안 당기니? 당기지. 그럼 지구가 당긴 만율력이라는 거잖아. 이게 아까 그때 얘기했던 만율력에서 당길 거라고 분명히 끌려와야 돼요. 힘이 작용해서. 근데 얘는 안 끌려오는 거야. 맞지? 근데 내가 뉴턴이 만율력 만들면서 뭐 했냐면 사과. 스몰 m짜리 사과가 있어. 사과를 놨더니 떨어지는 거거든. 지구 중력에 의해서 만율력에 의해서. 얘는 떨어져 이렇게. 하지만 얘는 안 떨어져. 그럼 얘는 힘이 없나? 아니죠. 힘은 있어야지. 힘은 없어요. 만약에 힘이 없었다면 얘는 그 힘이 없어지는 순간 접선 방향으로 그냥 날아갈 거야. 그냥. 맞죠? 우주 공간상을 날아갈 거야. 이게 뉴턴의 고민이었어. 만율력이 대단하잖아. 만율력. 모든 법칙이야. 만물에 작용하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를 다 끌어당기니까. 그럼 달도 예외 없이 끌어당길 거고 사과도 끌어당길 거고 질량이 크든 작든 질량이 작은 대신 거리가 가깝고 질량이 큰 대신에 거리가 머니까 어쨌거나 끌어당길 거거든. 그러면은 얘는 끌려와서 땅에 떨어지거든. 이른바 자유낙하라는 운동을 해요. 그지?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이 운동 자유낙하 운동을 한단 말이야.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데 그럼 달은 왜 안 떨어질까? 이 사과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지만 얘는 오히려 자유낙하가 아닌 이건 뭐의 운동이니 거의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계속 일정한 등속 원운동에 가까운 운동하잖아. 다른 한 바퀴 도는데 30일씩 거의 걸리잖아. 계속 일정하게. 그럼 얘는 등속 원운동이거든. 가속도 운동이고 둘 다 가속도 운동 맞잖아. 그죠? 근데 얘는 운동 상태가 달라요 완전히. 얘는 떨어지고 안 떨어져. 왜 그럴까? 질량? 질량 엄청 크지. 대신 거리가 엄청 멀거든. 질량 엄청 작지. 대신 거리가 엄청 가까워. 질량 아니에요. 참고로 이 문제는 대입 논술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주제야. 이런 상황. 뉴턴은 뭐 어느 날 나무 위에 앉아 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걸 통해 만율력을 발견했다. 근데 뉴턴은 생각한 거지. 사과가 떨어지네. 만율력 때문이구나. 근데 밤하늘에 달을 쳐다보니까 달이 안 떨어지는 거야. 달은 왜 안 떨어질까? 이런 거. 응? 달은 안 떨어질까? 고민해봐. 얘도 중력 받잖아. 이게 이 영화 그게 이런 거였어. 아 그러면 처음에 생각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은 그 당시 이제 신이나 이런 종교적 관점이 강했으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지구는 지구의 법칙, 지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칙, 우주는 우주만의 법칙. 다 다르다. 다른 세계다. 저쪽은. 뉴턴 생각은 아니었거든. 지구든 우주든 다 하나의 일관적인 법칙으로 우주는 구성되어 있다.
얘가 떨어지는 이유와 얘가 떨어지는 이유는 공통적인 만률력의 힘 때문이다 라고 이제 얘기했던 거야. 예상했던 거야. 이어지지가 않는 거지. 딱 네 글자예요 답은. 이렇게 나가려는 힘 나가려는 힘? 그거랑 똑같은. 나가려는 시작 생각해봐. 이게 생각을 해봐. 내가 물리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용어나 말의 표현인데, 나가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면은, 얘는 힘이 작용하면은 방향이 변하든 속력이 변하든 변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속력이 변하려면 얘가 나가려고 하는 접선 방향 속력이 있으면 얘가 빨라져야겠지 무조건. 그러니까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으니까 얘는 나가주거나 밀어주는 힘은 없다는 얘기야. 적어도. 얘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계속 일정해요. 등속 원동의 특징 중에 하나지. 얘는 또 주기성을 가지고 있거든. 주기성, 주기운동이야. 시계처럼. 그러려면 얘가 주기성을 가지려면 속력이 일정해야 되고, 속력이 일정하려면은 밀거나 막아주는 힘이 절대 없어야 돼. 오로지 뭐만 있어야 돼? 이 수직 방향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이 힘밖에 없어야 돼. 근데 설명은 네 글자라니까? 한 글자만 알려줄까? 여기 뭐가 들어갈까? 평균 속도. 평균 속도는 0이거든 계속? 속도 0이, 변이 0이니까 여기 돌아오면 0이잖아 변이. 평균 속도 0이에요. 속도일까 속력일까? 예상해보자. 아 여기 역해도 상관없고 도해도 상관없겠다 근데. 역해도 상관없어. 생각해보자. 땡땡. 뭘까요? 뭘 볼까? 아니, 처음 속도. 처음 속도, 처음 속력. 얘는 처음 속력이 얼마니? 0일 거야. 운동 방향 어디로 결정돼 무조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하지. 무조건 가속도 되는 거야. 있지? 얘는 이쪽에 운동 방향 성분이 아예 0인 거야. 무조건 얘가 수직이야.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이쪽인 거야. 처음 속도가 있었던 거야. 얘는 이쪽 방향 수평 방향. 얘처럼, 쟤처럼. 수평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한 놈은 수평 방향의 속도를 중력이 건드려 안 건드려. 절대 안 건들지. 그러니까 얘는 처음부터 이걸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 운동으로 해석한다면은 얘는 처음부터 있는 상태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중력만 작용해서 수직 이게 변하는 거야. 방향이. 근데 내가 여기 왔을 때는 또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할 것이고, 중력은 또 수직으로 당길 것이고, 그러면 얘는 계속해서 유지가 할 것이고. 마치 등속 원 운동처럼. 그래서 저 다리 운동도 이렇게 똑같이 설명을 하거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뉴턴은. 그렇지 않니? 약간 거의 뭐 아인슈타인도 되게 대단하지. 아인슈타인은 더 대단한데 뉴턴도 있잖아. 그 당시에 17세기거든. 그 당시에 완전히 진짜 뭐 외계인이죠 거의. 지구인은 아니었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외계에서 와가지고 그냥 심심해서 위기한 새끼들 이거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지식을 살짝 흘려주면서 약간 츤데레 같이 약간 다 알려주면 재미없으니까 약간 슬슬 얘기하면서 와. 아 그래 달의 운동은 똑같은 우주든 지구에 있든 우주에 있든 간에 모든 힘 이런 그 우주 세계를 지배하는 힘은 하나다. 만율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그렇다면은 저 사과도 똑같이 달처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거죠. 그잖아. 저거 좀 봐봐.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야 이게 지면에 있고 어떤 물체가 여기서 던져지면은 날아가다 떨어져. 그럼 지구가 평평하진 않잖아. 그죠? 지구도 뭐니? 구잖아. 그러면은 이게 좀 더 세게 던지면은 내가 멀리 가서 떨어지고, 더 세게 던지면은 더 멀리 가서 떨어질 건데, 그러다 보면은 이 달이 딱 그런 거잖아. 야 달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렇게 얘기하면 달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진다. 야 달은 떨어지고 있는 건데 지구랑 거리가 안 가까워지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네. 떨어지는데 지구와 거리가 안 가까워지게 운동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어? 얘는 처음 속력이 0이니까 노는 수가 운동방의 아래쪽으로 결정되고 그때 속력이 가속되면서 떨어지는 것 뿐인데, 얘는 수평방으로 충분한 속력으로 빠르게 던지면은 얘가 날라는 가고 계속 접선방으로 운동을 하고 있지만
수직으로 계속 당겨주면서 방향을 바꾸면서 이 거리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계산을 해봤지. 그래서 계산해봐서 어떻게 하냐면, 자, 지구에 곡률이라는 게 있어. 곡률. 휘어진 정도예요. 휘어진 반경 정도야. 이 지구의 곡률이 8km당 5m의 곡률을 가진대요. 무슨 말이냐면 8km를 직진하면은 5m가 휘어져 있어. 이게 8km면. 무슨 얘기 알겠어? 수평 그 직선 거리를 8km를 쭉 가면은 그 지구가 5m 살짝 휘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이 곡률이야. 지구의 곡률이야. 계산했어요, 이거는. 지구의 반지름도 알고 뭐 크기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산한 곡률이 8km당 5m인데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공을 이게 되게 유명한 실험이죠. 뉴턴의 대포 실험이라는 거야. 어떤 공을 내가 충분히 빠른 속력 얼마냐면은 8km/s의 속력. 중력 가속도 가지고 계산하면은 이제 7.9가 나와요. 9.8이니까 중력 가속도가. 그러니까 이제 10으로 계산하면 8이고 8km/s의 속력 1초에 8km 가게 던지면 자, 딱 던져진 순간 얘는 1초 동안 몇 미터 날아가? 8km 날아가죠. 1초 동안. 그럼 얘는 8km 날아가는데 그동안 지구는 자 수평방향으로 던졌기 때문에 8km/s는 지금 수평의 등속도 운동이지. 그리고 수직방향으로 이제 얼마의 속력이 생기는 거야? 10m/s 속력이 생겼겠지. 그지? 아니 뭐 어떤 물체든 간에 낙하하는 순간 수직방향으로는 1초에 5m씩 낙한다며. 5m 낙한다며. 그러니까 얘는 날아가면서 8km 날아가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살짝 휘어서 5m를 떨어지거든요. 맞지? 5m를 떨어지는데 지구의 곡률이 8km당 5m니까 지구도 쭉 가다 보니까 이거 5m가 휘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애초에 요 높이는 변화가 없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나서가 문제인데 잘 봐. 야, 그러면 두 번째 낙하거리는 15m잖아. 근데 그거는 얘가 이 속도의 성분이 이쪽으로 바뀌었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더 당겨지니까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낙하거리가 늘어나는 거야, 얘는. 하지만 얘는 어떠니? 얘는 여기서 방향이 접선 방향 그대로죠, 그냥 계속해서. 속력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구도 휘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수직으로 힘이 유지가 돼요. 아까도 수직이었고. 그러면 얘는 또 뭐야? 15m 낙하 못하지. 그잖아. 속도가 더 빨라질 수가 없잖아, 얘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시작해서 그냥 처음 속도가 이 수평방향 속도 던진 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서는 그냥. 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또 가다가 낙하한 거리가 얼마야? 5m 낙하하는 거야. 그러면 계속해서 1초에 5m씩 낙하하면서 지구도 휘어있고 하면서 이 주변을 돌겠네. 그죠? 17세기 때 이미 완성된 인공위성의 속력 계산하는 이론이야. 이거 인공위성 속력. 어떤 물체를 지구상에서 8km/s로 궤도에 올려놓으면은 그 물체는 가속되지, 그러니까 에너지 없지, 추진 없이 지구 주변을 등속 원운동으로 계속 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과를 달처럼 운동으로 막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지. 알겠죠? 대단하지. 계산 실제로 했다니까. 실제로 계산해요. 뭐 가지고 계산하냐면은 만율력 가지고 계산했어. 만율력의 G, 라지 M, R 제곱분의 스몰 M이잖아. 요거를 이 등속 원운동할 때 구심력을 계산하는 식이 있어. 구심력은 M, R분의 V 제곱이라는 식이 있어요. 이게 구심력 식이거든. 이제 이거랑 같은 거예요. 이거 등속 원운동하는 건 구심력, 원운동이랑 똑같이 볼 수 있으니까 얘를. 그럼 이제 얘 M 지워버리고 뭐 R 제곱 하나 지워버리고 그럼 V 나오지? V는 루트 R분의 G, M이라고 계산되는데 얘 다 알고 있는 값이잖아. 계산에 집어넣으면 이거 나와요. 얼마 나오면 7.9km/s 나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그 식이 요 원운동을 딱 토대로 만들어낸 식으로 그 한 거와 딱 일치한 거야. 이걸 그래서 우리는 제1 우주 속도라고 합니다. 지구 주변에서 등속 원운동할 수 있는 최소 필요 속도 7.9km/s 이렇게 정의가 돼. 여기까지만 내용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